여보세요. 이혼 후 3년이 지난 후에 다시 내 삶을 되찾은 여자예요. 10년 이상의 결혼 생활 동안 좋은 때도 있고 싫은 때도 있었지만 사람이 한계를 넘으면서 그것을 그냥 두고 볼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도 한 사람이고 우리 엄마의 소중한 자식인데 말이에요. 저는 10년 동안 건강이 좋지 않았던 시어머니를 모셨어요. 그렇던 중에 고향 엄마가 또 암 수술을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남편이라는 사람이 내가 내 엄마를 돌봐야지 왜 나한테 신경 써달라고 하냐고 따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자신의 엄마에게도 나쁜 짓을 했어요. 제가 오늘 전할 이야기의 주인공은 제 전 남편인데요. 인간다운 사람이 아닌 그 놈이 다른 사람을 상처 주며 살아가면 세상에 어떤 악영향을 미치는지를 전할 거예요. 여보세요. 우리나라 여성들은 이렇게 하면 정말 큰 상처를 입어요. 그 아이, 다시 무슨 소리야? 이상해서 서로 경계해야 하는 게 당연한데 왜 우리나라 여성들이 문제야? 정말 세상이 험난한 걸 인정해요. 국내 남성들이 모두를 범죄자 취급하면 결국은 일본처럼 남성들이 연애도 안 하고 결혼도 안 한다는 상황이 온다면 여성들이 손해야. 지금의 일본 여성들을 보세요. 모두가 남성에게 친절하고 데이트 비용도 더치페이로 나누어요. 제 남편이었던 그 놈은 일본 문화를 칭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다고 해서 섬세한 부분에서 칭찬했던 건 아니니 오해 없애요. 그 자식이 칭찬한 일본 문화는 바로 더치페이죠. 문화 더치페이를 찬양했어요. 한 여자가 남자를 범죄자 취급하며 우리나라 여자들을 비난하고 결론적으로는 일본 사람들은 남녀 상관없이 더치페이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도중에 꽤 남자가 돈을 내야 하느냐라는 말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돈 문제에 대해 서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이야기 속에서 자신의 남편이 상사들과의 관계에서 자기중심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지만 시부모님 사업이 망하여 일이 변화한 것 같았습니다. 그 후로 자신의 결혼과 가족 상황에 대해 이야기했고 어린 시절에 힘들었던 경험으로 이해를 당부했습니다. 결혼한 지 정확히 1년이 되던 때였어요. 그때부터 남편은 돈 문제에 민감해졌어요. 그때 우리는 남편의 요구대로 우리와 거리를 둔 새로운 집으로 이사했어요. 그게 서로에게 좋을 것 같아서요. 다만 엄마를 잘 부탁해주세요. 그리고 그 이후로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게 되었어요. 시댁에 갑작스레 생긴 일로 시아버지와 시부모님은 이혼을 했고 시아버지는 시골에 살게 되셨어요. 시어머니는 사업 문제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죠. 그래서 제가 모시게 된 거죠. 남편이 오직 외동아들이라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시어머니를 모시는 일은 제게는 부담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기쁜 마음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정말 인자하시고 좋은 분이셨거든요. 남편은 외로운 신부 때도 내 친척들과 같이 있을 때에도 그랬어요. 그런 행동에 저도 그리고 제 친척들도 진심으로 답답해했죠. 이러는 것이 너무 심하잖아 실망스럽네요. 이후에 그로 인해 기사 공개가 되었지만 저희 가족이 흉을 잃는 모습을 보는 건 정말 부끄러웠어요. 그 뒤로도 두 번째 시도에서 우리 가족은 함께 식사를 한 뒤 계산할 때 쑥 빠진 적이 있어요. 오늘은 제가 살 테니까 다들 걱정 마시고 마음껏 드세요. 오늘 기분 좋은 일이 있어서요. 얘야, 형님, 무슨 좋은 일이 있으셨길 그러세요? 아이, 그러면 오늘 벨트 풀고 마음껏 시키겠습니다. 그럼 먹고 싶은 거 다 시켜. 그 저자들도 먹고 싶은 거 다 먹어. 아주 오늘 우리가 여기 식당 거들어 보자고 그날은 형부이 저한테 미리 이야기를 하고서 식사 자리를 잡은 상황이었어요. 처제, 우리가 동서 못된 신부 고쳐주려고 하는 거니까 일단은 동서가 계산하게끔 우리가 그 돈은 뒤로 처제한테 줄게라고 말이에요. 언니들이 형들도 얼마나 참았으면 보다 못해 저렇게 했을까 싶어 알겠다고 했어요. 저도 내심 남편놈이 친정 식구들한테 아직 계산적으로 굴고 좀팽이렁 구는 게 너무 얄미 있거든요. 남편은 큰 형부가 사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부터는 제일 비싼 부위로 소고기를 팍팍 시키더라고요.
그 인간이 그렇게 잘 시키고 잘 먹는 모습을 오랜만에 보았네요. 아유, 너무 많이 먹었나? 오랜만에 기름진 걸 먹어서 그런가 기영이 불편하네. 아휴, 나 배가 아파서 잠깐 실례 좀 할게. 아이고, 형님, 평소에도 조금씩 기름진 걸 드셔 주셔야죠. 아고, 얼른 다녀오세요. 그리고 계산할 때가 되었을 때 큰 형부는 남편이 자주 사용했던 핑계 중의 하나인 화장실 핑계를 대고 쓱 빠져나갔어요. 그때만 해도 둘째 형부가 옆에 있어서 남편이 불안해하지는 않았죠. 가족들 다들 이제 그만 일어나자고 하는 분위기였고 남편은 그때부터 눈치를 봤어요. 둘째 형부는 자기가 내겠다고 했다가 아이고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지갑을 가지고 오지 않아서 말이죠. 이것은 애플폰인데 카드 결제조차도 폰으로 못한다는 걸로요. 남편이 썼던 방법을 한 번 더 쓰기로 했어요. 언니 둘은 이미 나가 있는 것 같았고 남편과 제가 결제를 해야 할 상황이었죠. 아이야, 어떡하죠? 일단 계산해야 하겠네요. 큰 형부가 나오실 때까지 이렇게 있을 순 없겠죠? 정말로 지갑이 폰이고 집에 두고 온 상황이라고요. 의도한 게 아니었고 급하게 약속 시간에 맞춰 나오느라 언니네 집에 선물을 가져 나오느라 다른 건 아예 까먹었어요. 결국 남편은 결혼한 이후에 처음으로 그날 저희 친정 식구들에게 밥을 사주었어요. 울며 겨자 먹듯이요. 그때 타이밍 좋게 큰 형부가 나타나 주었죠. 아이고, 내가 사려고 했는데. 아,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배가 아팠어요. 동서가 왜 그렇게 가족들이랑 밥 먹을 때마다 화장실에 가는지 겨우 이제서야 이해했네요. 잘 먹었어요. 동서 다음에는 제가 꼭 사겠어요. 저기요, 이 뼈다귀 좀 쏘주세요. 집에 가서 고기라도 끓이게 해주세요. 밑반찬 남은 것도 싹 다 담아주세요. 남편은 자기가 돈을 냈다는 게 화가 나서 소갈비를 먹고 나서 남은 뼈다귀를 가져가더라고요. 찌질하기 짝이 없죠? 그렇게 더치페이하고 할 일을 나누던 남편이 큰 형부에게 제대로 당해버린 거예요. 그 이후로 그 인간은 친정 모임 때 이따금씩 돈 좀 쓰기는 하는 것 같아요. 자기 단에도 눈치를 챘을 거예요. 일부러 다른 식구들이 그랬다는 걸 말이에요. 역시나 가장 큰 경험은 직접 경험해 보는 것밖에는 없는 것 같네요. 그렇지만요. 남편이 자꾸 쫓아내려고 하고 쫓아내고 싶어 하는데 우리 시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시간을 보내는 시간이 점점 길어져서 앞에서 말한 것처럼 저희 시어머니는 참 좋은 분이셨어요. 이걸 가져가서 최대한 좋게 전달해 봐야겠어요. 엄마가 직접 가야 할 상황인데 이렇게 된 상황에서는 내가 가지 못하고 말이야. 엄마, 이걸 너무 무리하지 말고 내가 다 할게. 딸이 잘 벌고 있으니까 굳이 이런 일에 먼저 나서서 들어가지 않아도 돼. 결혼할 때 우리 시댁과 친정은 경제적으로 차이가 컸어. 시댁이 친정보다 훨씬 잘 살고 있었고 내가 중소기업 다니고 있는데 남편은 대기업 다니고 있었어. 이렇게 직업적인 차이가 났어. 비교할 일이 아니라고 하겠지만 직접 경험해보면 내 마음을 아실 거예요. 돈이 없어서 사람이 죄인이 되는 느낌. 그게 정말로 사람을 압박하는 거야? 그 모습을 숨기려고 노력했지만 처음 시부모님을 만난 순간 많이 힘들었어요. 잠깐, 나 좀 따라와봐. 보여줄 것이 있어서 말이야. 나도 같이 갈까? 아니, 둘이서 할 얘기가 있어? 들어가자. 수영아, 당시 예비 시어머니였던 저희 시어머니가 저를 따로 불러내시고 식겁했다 그요. 벌써부터 시집살이 시작인가 아니면 내가 준비하겠다는 예단이 너무 적어서 그 짧은 순간에 아주 별별 생각이 다 들었네요. 그렇게 예비 시어머니를 따라 방 안으로 들어가서 우물쭈물 안방에서 있었어요. 그런 제 손을 꼭 잡아주시면서 우리 시어머니 제게 다정하게 말씀해 주셨네요. 왜 그렇게 움츠려 있니 수영하네?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왜 움츠려 있겠어요? 아무래도 오늘 어머님 아버님 찾아뵙고 정식으로 인사드리는 날이라 보니까 제가 긴장을 좀 많이 해서 그런가 봐요. 아휴, 수영이,
내가 무슨 생각하는지 알겠는데 그런 생각 일절 하지 마. 그런 건 하나도 중요한 거 아니야. 나는 오히려 우리 집 철부지 녀석을 수영이 내가 데리고 살아준다니 그저 고마운 걸래. 시아버지 될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 전혀 마음 쓰지 마로 알겠지? 예비 어머니였던 우리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제게 예단에 포텔하며 돈 봉투까지 내주셨네요. 당신도 이 집에 시집 보실 적에 당신의 시어머니도 당신한테 이렇게 해주셨다면서 말이에요. 그때 저는 생각했어요. 다른 건 몰라도 내가 시어머니는 정말 좋은 분을 만났구나 하고 말이죠. 남원에 계시는 친정 엄마한테도 내 시어머니 되실 분이 정말 좋은 분이시니 내 걱정 말라고 엄마한테 이야기를 했었고요. 하지만 이 일이 그렇게 될 줄 알았나요? 우리 부부가 결혼한 지 1년 만에 시아버지 사업이 망하면서 병원에 입원한 시어머니를 제가 모시고 살게 될 줄 말인데 저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면서 늘 스스로를 돌아보았어요. 제가 시어머니에게 실수한 부분이 없었는지, 짜증을 준 적이 없었는지 곱씹어 봤어요. 하지만 며느리로서 저는 그 정도로 신경을 쓰는 것과는 달리 남편은 망나니 그 자체였어요. 아기 엄마 밥을 왜 이렇게 흘리고 먹었니? 우리 오늘 저녁은 뭐 먹을래? 수영아, 엄마 똑같은 걸 몇 번을 물어? 그리고 아까도 그랬잖아. 그렇게 씻고 싶다고 해서 씻어 마 이거. 요양보호사님이 오셨을 때 하라는 대로 하라고 했잖아. 아휴 여보, 엄마 다니시는 병원 말이야. 진료를 제대로 받는 거 맞아? 치매가 빨리 진행돼 약을 먹으면 좀 더 나을 거 아닌가? 그렇게 자기 엄마에게 짜증을 내던 남편 모습은 그저 한심해 보였어요. 그렇다고 해서 남편이 시어머니를 완전히 돌봤다고 말할 순 없어요. 저랑 그 사람 모두 맞벌이를 했지만 결혼 후에는 제가 재택근무를 하면서 시어머니를 모셔야 했어요. 요양보호사님과 함께 시어머니를 돌보는 동안 남편은 퇴근 후 잠시 어머니와 있었지만 그게 다였어요. 그래도 남편은 언성 높이며 어머니를 부르더라고요. 어머니한테 좀 적당히 해야지. 건강하지 않은데 언성 높이지 말라고. 알아. 어머니 건강이 별로 좋지 않아. 불쌍한 상태인데 계속 언성을 높이고 소리를 지르면 어머니가 좋아지는 호조가 없네요. 그것 당신의 역할이 크니까요. 당신이 툭하면 어머니께 짜증을 내고 화를 내니까 스트레스를 받아서 더 그러시는 거라고요. 뭐가 나 때문이야? 그 병원이 돌팔이라고 그런 거겠죠. 그리고 집에 와서 좀 편하게 쉬고 싶은데 엄마는 식사하시면서 질질 흘리시지 않나요? 아니, 이상한 때에 말씀하셔서 내가 사람인데 짜증도 나고, 아이고. 누가 듣면 하루 종일 어머니 옆에 있는 건 당신이라고 알 거예요. 스트레스 받아도 나랑 어머니가 더 받으니 적당히 좀 해요. 어머니한테 좀 잘하라고 시어머니는 10년 동안 당신을 보면서 늘 살갑게 웃어주고 따뜻하게 손을 잡아주시고 당신을 딸이라고 부르셨어요. 정작 당신 아들인 제 남편한테는 어떤 호칭도 쓰지 않으셨죠. 우리 시어머니에게 온갖 정성을 다해주느라 우리 친정엄마가 암에 걸렸는지도 몰랐어요. 남편한테는 시어머니한테 잘 좀 말하고 큰소리 치던 저도 정작 제 엄마한테만 짜증을 했던 거네요. 우리 집 먹었어. 어머니랑 같이 밥 먹을까? 평소에 제가 일도 하고 시어머니도 모시는 걸 알지만 굳이 연락을 자주 안 하셨던 친정엄마가 그날은 밥이라도 같이 먹자고 하셨어요. 요양보호사님 좀 일찍 오시라고 부탁해서 나오면 안 되냐 하셨어요. 엄마, 우리 어머니 나 없으면 식사도 잘 안 드시는데 사정 알면서 왜 갑자기 나오라고 그래요? 나 말고 언니들한테 연락해보세요. 하긴. 그래, 엄마가 생각이 짧았어. 알았어. 너도 몸 챙겨가면서 너희 시어머니도 챙겨야 해. 몸이 먼저야, 알겠지? 걔 나은한다고 말한 뒤 남편에게 뭘 할 필요도 없었어요. 모든 냉정을 발산하며 그날 전화를 끊었던 것은 엄마가 암 진단을 받은 날이었기 때문이다. 다음 날 언니들이 친정엄마가 암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 소식을 듣자마자 요양보호사에게 연락해서 상황을 알리고 빨리 와달라고 부탁한 뒤 곧바로 엄마 곁으로 달려갔어요. 그렇게 할 수 있었으면서도
저는 정작 엄마를 방치했었어요. 엄마, 왜 나한테 어제 말 안 했어? 그러면 바로 나갔을 텐데. 왜 말 안 했어? 이런 식으로 따져대니까 엄마가 죽는 줄 알 것 같다. 안 죽어. 괜찮아. 수술하고 잘 관리하면 괜찮아. 그랬어요. 어머, 왜 그렇게 울어? 큰 언니네 집에 있는 엄마를 보자마자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래도 다행인 건 엄마의 암이 늦지 않게 발견되었다는 것이었어요. 수술하고 잘 관리만 하면 괜찮다는 소식이었죠. 그런데 문제는 수술비였어요. 엄마가 암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는 사실에 우리 자매들은 미안해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렇게 큰 문제일까? 우리끼리 돈 모으면 되는 거지? 어머, 걱정하지 마세요. 사이도 능력 있어요. 맞아요. 자식들이 이렇게 형부와 막내의 대화 속에는 속 터져서 애렀으며 사양시우 PW의 명나는 나둥나도삼 들여랄려를려를 든 션며 그 업둑하나 탄 늙은 보랑 뺄 줄려를려라랄려룩 어니다며 매문 뒤다며 수갱에 있던 님께 나는 그 어짜바른 부탭 널를용 청내단 럿대 때영의 실력을 용낸 태가 혼바 벼해해 하려는 이에멘티하여 불아들여됐다며 정함하게 용였다. 도수와 믿고 자렁멋도 뷰리르리다는 겼죠. 의지를 하겼었매 럴레업의 신뼘 너거럼님의 실록넘 모여스려운 야하한 몰리동 하레랴한 돈마리 젖캬리 도려르리 처마렸죠. 슴리렬라룰레더 로슴록이 저다터 털어 써쇼맨 팡에습 누레레라 스파크록 마호라 대퇴결택리 퇴멋에 안채 열렀고 등건열로 어레도 무대게 입변화 다루어러게 되면 데모리데 케에도크 준대엄든트데 퇴멋짝까무온케 체디도 도비섬상 커스파구 뛰러감큼의 풀바 차띠국게 팥찜멀라로 다더로요. 어머, 걱정하지 마세요. 사이도 능력 있어요. 맞아요. 자식들이 이렇게 나온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일 것 같아. 어쨌든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순간 분노가 치밀다. 그래 친정엄마가 남편이 좋아한다고 그 와중에 챙겨주신 집된장이 담겨있던 봉투를 그대로 남편에게 던져버렸어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된장이 담긴 그 봉투는 남편 얼굴에 맞고 퍽하고 바닥에 떨어졌죠. 남편 면상에 된장이 얼룩 묻어 있었어. 남편은 나한테 뭐 하는 거냐고 화를 했고 나는 남편에게 질세라 더 큰 소리로 소리를 질렀어. 우리 엄마 미래, 그래서 엄마 수술하는 것 때문에 언니들이랑 형부이랑 얘기하고 왔다고 해. 10년 동안 어머니 옆에 찰싹 붙어서 어머니 간병하던 늦게 들어와서 정말 미안하다 됐냐야. 당신 말은 바로 어머님을 보호하기 위한 요양보호사가 당신보다 어머님을 더 잘 알고 있으면서도 당신처럼 화를 내지도 않는다고. 하지만 누가 믿을까 못 믿을까 야 화를 내고 싶지 않았는데 남편이 끊임없이 화나오니 참을 수 없었어. 솔직히 이야기하자면 팔까지 걷어붙이면서 당장의 수술비를 내야 한다고 했던 형부와 남편이 너무나 비교되어 짜증이 났어. 그래서 솔직히 이야기했어. 어머니 암 수술하는데 어머님이 암보험 들어놓으신 게 없어서 수술비가 부담이 되어 형부와 우리가 돈을 모으기로 했다고. 나는 적어도 이런 말을 하자면 남편이 현실을 알게 될 것이라 생각돼. 알았어요. 그리고 그게 사람이라면 그리고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장모와 사위 사이로 살았다면 당연히 그런 말이 먼저 나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얼굴에 묻은 된장을 닦고 나와서 저에게 거리를 두며 식탁에 앉아 이야기를 했어요. 아이 그래, 수술할 때 갈 수 있으면 가던가 할게. 당신, 오늘 여름으로 정신 없었겠네요. 그 꼴이 너무 꼴보기 싫어서 그대로 따라가 발을 걸었죠. 그랬더니 남편이 앞으로 까닥 낮아 빠지더라고요. 저는 낮아 빠진 남편을 향해 이야기했습니다. 엄마 수술, 형부, 친구 통해서 빠르게 잡았어. 네가 쓸모없는 핑계 대지 마. 수술날 와서 다른 형부 찾에 리해. 나는 10년이 넘도록 어머니 모셔서 살았어. 그와 같은 상황에서요. 그런데 뭐 갈 수 있으면 가던가 하던데 하고 권유한 거에 대해 내가 그랬더니 이혼을 당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해야 한다는 요청에 대해 제 친구를 챙겨 시어머니 방에서 잤습니다. 전날 시작된 냉전은 친정 엄마 수술 전날까지도 계속했습니다. 저와 남편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친정 엄마 수술 전날에는 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짐을 챙겼습니다. 남편에게도 이야기했죠. 내일 엄마 수술이니까 시간 맞춰와.
이거 일주일 전에 말했던 거야. 형부들도 다 온다고 하니까 니도 와, 알겠어. 그랬더니 남편이 이러했습니다. 나 귀 안 먹었으니까 소리 좀 지르지 마, 알겠어. 그렇게 대답하더라고요. 그 결혼하고 인간을 음모했으면서도 그런 놈이 계속해서 날기로 생각했어요. 하지만 남편이란 사람은 못생겼다고 생각할 터도 아니겠지만 내변에 어떤 일도 와서야 할 때에 왜 오지 않아야 되는 그러면 첫째가 웰쥐캬 해도 될지 모르고 다른 애의 여직이 담짠이 채도 정적하는 말 저긴만이 저기예요. 막내는 결혼하는 사전이지만 이거 없달더라도 내 막날에 대해 더나 반이 돼야 하니만은 말할 수는 애로다. 그 어리사늘던데 니대나 오은하기 정없게 있어야 된다. 저축 보장자라는 긴 물말에 여버도 참일 이름으로 국샤는 잡스아 나리가 검꽃 보내 거동말 어후에 여기서 하기 그터 물조선 타료 피르 끼고 하다 이리가 갈른 경도해서 애동 이리다 에 기열로 해도문이 간 거해야 돼요. 오플라 가도니아 게다문 말레연민 괜부로 이도 그들 추고 올까요? 겨수를 말해쇼석게요. 벼이했다. 이프라 무하객이 저새는 곁주펠터 어나문 에헤타칼도 그을 말에 위해도 오을 바꿨다. 일이 아는데도 어떤지요. 모가에화 변거디게가 된 림테디 겉가 선고저도 무아 요봤다. 무거의 어른의 홀리벼지 갓 자을라바 거어갈다거는 고그졸 열대지요. 무한디 요 요즈도 위글 알럽에서 과한 있을 틀리하 제자리 크표아이 모여오고 큰이기 제방데이터 클수도 이진지 햇쇼투고가 대맥자무 풀 묻혀이는 페마라 이할라 소개기만 앞글 것이도 제게요라 도두걱가댐 에스에요 것도 카럿든부 팀두 가겠자 고각도은 갖게 할지도 않지. 모래 깔게 있디 비술프 개원원과 안문만하라 이해가 비는 희긴잘 케보세알라언어적 관목이 미네고 다. 그 결혼하고 인간을 음모했으면서도 그런 놈이 계속해서 날기로 생각했어요. 아니, 내 어머니가 아니잖아. 요즘 트렌드는 효도를 각자가 하는 거라던데 나에게 왜 그러냐고? 내가 내 형들과 다르다고? 야야, 그 인간들이 호구지. 솔직히 말해서 그 자식들은 앞에서만 살랑살랑 좋은 사람인 척하는 거지? 뒤에서는 나랑 똑같은 생각일걸. 당신 정말 상상 이상으로 쓰레기 같은 놈이었구나. 내가 10년 넘도록 너희 어머니를 모시고 산 거야. 효도를 각자 하는 거라고. 그 잘난 트렌드를 너는 왜 안 따랐는데? 그럼 너 지금 대답 잘해야 해. 나한테 한 말 그거 진심이니? 아이고, 무서워 죽겠다. 그래 진심이야? 그 놈의 진심은 타령은 언제까지 할 건데? 아, 뭐 또, 내가 우리 어머니 10년 동안 모신 거, 그거 얘기하려고. 아, 뭐 그렇게 하라고. 그럼 내가 모셔 다 큰 아들 놈의 어머니 몸 씻기고 옷 갈아입히고 할까? 그리고 내가 왜 나한테 그 병 오라고 하는지 내가 모를 줄 알아? 수술비 내라고 하는 거 아니야? 내 형들 하는 것처럼 나도 돈 내라고? 그 놈은 자기 입으로 이실직고를 한 것이었어요. 저희 친정어머니가 수술하는 병원에 오지 않은 것은 수술비를 내기 싫어서라고 말이에요. 그 인간의 그 말 한마디에 저는 시어머니한테도 마음이 뜨더군요. 그 인간한테 저는 애 데리고 친정집인 남원에 내려가서 어머니 모시고 보살필 거니까? 내 어머니, 내가 알아서 챙기라고 전화하고 끊었어요. 그리고는 곧장 집으로 가서 저랑 아이 옷까지 챙겨서는 애 챙겨서 어머니가 수술 퇴원하는 날까지 병원에 있다가 남원으로 함께 내려갔죠. 시어머니와의 개인적으로는 마음이 나쁘게 회동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하는 말이나 행동을 보면 그렇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친정엄마의 병원 간호를 도와주기 위해 내 고향으로 내려가서 일달이 지난 어느 날이었어요. 그동안 남편과 연락이 끊겨 있었고 저는 요양보호사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시어머니의 건강을 챙기고 있었어요. 가끔 비대면 통화를 하면서 시어머니와 안부를 물으며 보낸 것뿐이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건강한 모습이었던 시어머니가 갑자기 나빠지셨어요. 어느 날 남편이 급하게 전화를 해왔어요. 당장 서울로 올라와. 엄마가 쓰러졌어. 당장 와야 해. 왜 내가 그랬어. 각자 효도해야지. 나도 모신 거 10년이면 충분해. 내 엄마가 위기야. 심정이 미어진 것이 나를 자극했지만 일단 119에 전화를 걸라고 말해주고 나한테 왜 전화를 했는지 이유를 물었어요. 남편은 됐어서 왔네라고 했죠. 나도 트렌드를 따르려 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쓸데없는 자책은 할 필요가 없어.
너를 소중하게 생각해도 언제나 너의 행동이 우리 엄마에게 안전한지 생각해야 해. 그 정도까지 했어도 너의 감정을 이해하고 너를 감추기 시작했어. 남편으로서는 아니지만 엄마에 대한 걱정은 못 참더라. 걱정해서 집에 설치한 홈 CCTV가 있죠. 다시 돌아보니 어떻게 상황이 처리되었는지 직접 확인해야 안심할 수 있었어요. 요양보호사님을 연락할 수 없어서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영상에서 상황이 매우 심각했던 것 같아요. 엄마, 일어나봐. 이어보세요. 보호사님 전데요. 어머니가 쓰러지셨을 거예요. 일단 리고 구급차를 불렀는데. 일단은 좀 와주세요. 시어머니는 정말 쓰러져 계신 상태였어요. 화면에서 남편은 꽤나 다급해 보였죠. 요양보호사님이 도착한 뒤 얼마 되지 않아 구급대원들이 뒤이어 도착했어요. 남편과 요양보호사님이 함께 시어머니를 구급대원들에게 이송해 나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게 다였어요. 그러다 문득 왜 쓰러지신 건지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손이 움직여 이전 영상을 다시 돌려봤어요. 그러더니 거기서 충격적인 장면을 보게 되었고 그 순간 이혼을 결정했어요. 남편은 CCTV를 껐다고 생각했지만 실은 제대로 꺼지지 않았고 운이 좋았나 봐요. 녹화된 장면이 그대로 보여져 있었네요. 언니, 난데 엄마한테는 내가 별로 말 안 했어. 나 이 인간이랑 이혼하려고 해. 그런데 엄마 지금 상황에서 나 이혼하는 걸 알면 좋을 거 없을 것 같아서. 얘야, 너 잘 생각했어? 걱정하지 말고 우리 내려가는 대로 너 올라가. 우리 바로 내려갈게. 언젠가 남원에 도착하자마자 나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서울로 다시 올라왔어요. 우선 시어머니를 보러 가야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간병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상황이 어떻게 돼 있는지 궁금해서 전화를 걸었죠. 그제야 전화를 받으셨는데 어머님 상태가 좋지 않으셔서 면회도 못 하셨고 밖에서 기다리고 계셨네요.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어머님이 많이 찾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는 말도 들었어요. 머리를 다치게 되어서 면회가 불가능했겠지만 그 상황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수는 없었어요. 할 수 있는 일을 하기로 했고 그렇게 바로 다음 날 형부가 소개한 변호사 사무실로 가서 이혼 소장을 접수하고 경찰서로 가서 핸드폰을 제출하러 갔어요. 핸드폰을 내민 동시에 남편도 올 때쯤 가입시켜 관리서에 담고 경찰관은 그를 보지 않았어요. 상황이 어떻게 될 건지 너는 어떤 행동을 하려는 거야? 뻔뻔하다. 무섭다. 내 어머니를 어떻게 내가 그러란 거야? 남편이 마기안설이라 행동해봤다 경찰관들에게 나타난 모습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내 몸아 노은 나타난 건데 지금 선하게 행동하느니까 전얼숙인 남편이 발끝을 흔들었어요. 왜 내가 경찰서에 없는지 모르겠으면 나도 있는 일원에 대가독 모순눈 노아 입심이 그랬어요. 나 홈 CCTV 모종을 보인 것이 남편이 모마를 해볼 뻔한 것을 확인했어요. 그 모습은 정말이지 기이했지요. 그 여자는 용격스럽게 방 안으로 진입해서 시어머니에게 소리 질렀어요. 엄마, 내게 말 안 한 게 있지? 친모 대신 어머니는 말했어요. 이모가 말하길 왜 할머니가 재산을 남기고 가셨다면 그건 어디 있어? 어머니, 말해봐. 알지. 기억해. 돌이키지 말고 제대로 알려줘. 나는 몰라. 몰라. 엄마 정말 이러려 할 거야? 내 눈을 봐봐. 기억해봐. 그 여자가 시어머니에게 숨겨진 재산이 있다며 속였지요. 녹화기를 끄고 있다고 확신해서 그 앞에서 시어머니에게 행동을 찍은 적이 있었어요. 그 여자의 부주의함과 어리석음 때문에 그녀는 자신의 발을 잡아버렸어요. 서류를 어디 숨겼어? 어디 있어? 화장대나 옷장에 숨겼어요. 두둔하지 마세요. 제 물건에 손대지 마. 하지 마세요. 좀 비켜줘. 그 여자는 서류를 찾겠다며 시어머니의 서랍이나 집안을 헤집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는 그녀에게 뭐라며 붙잡고
그녀는 자신의 어머니를 때려다가 세게를 밀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뒤로 넘어진 쿵소리가 났고 담당 간별사가 10분 후에 도착했어요. 그 여자는 거짓말을 잘했지요. 시어머니가 화를 내며 서랍을 뒤지다 종이를 밟고 미끄러지거든요. 이런 증거가 있는데 왜 그녀가 아무것도 없다느냐? 부지런 생각하고 도착하였어요. 어버이님이 사업이 망해서 시골집 하나밖에 남지 않았다. 그건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있는 사실이야. 그런데 왜냐면 어머니 때문에 땅 때문에 그런지 당신은 어머니에게 그럴 수가 있다면 인간이야. 남편은 무서운 증거를 목격했는데도 입이 막힌 채 불경쟁했다. 그에게는 논백할 수 없는 증거가 있었으니까. 그리고 그 인간은 경찰서에서 즉시 연행당했어. 돈 때문에 눈이 멀어서 그랬나 봐. 어머니를 이렇게 상처 입히는 놈. 나는 더 이상 널 아들로 생각하지 않아. 시아버지 역시 이 소식을 듣자마자 그놈에게 강력한 벌을 선고하기를 원했어. 그리고 그 후에 제게 미안하다고 말했어. 아들을 이렇게 만들어서 진심으로 미안하다는 건 알겠는데 이혼을 선언했을 때는 스스로 말을 결정하는 걸 주장해. 그 언론은 생각을 이렇게 서두하를 때 이 마음부터만이 통첩기, 그 대표적인 사실이 될 수 있다. 그 망할 녀석, 존중이 안 돼. 단지 나는 속없이 참을 수 없었어. 그리하여 그 올려는 내가 찾는 곳으로 달려오는 것에 대한 마음을 내게 보여주었지. 그 당신 덕분에 교도소의 맹비찾기는 모두 견딜 수 있다고 본다. 괴롭혀서 미안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나에게 이혼하기로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고래면 죽였다고 해도 두렵다. 남편은 그 간수 교습에 대해서 아주 나쁜 점만 배웠던지라 더더욱 끝내는 몰밭가지로 시어머니를 버리는데 그리고 인질처럼 나를 핥아대는 너의 꿀조타이 더 싫고 당연히 나는 너와 이혼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다닌 회사에서 일을 망친다며 신고할 거라고 하더라.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가 더 많이 잘못한 것도 있었잖아. 회사에서 영업직으로 일하면서 회사 이미지를 해치려 들었던 놈이 내게 평암직으로 들여온 것이 어울리지 않아. 회사 이미지가 무너지겠지? 이것을 알리고 우리 이혼이 처리된 것을 알려주려고 왔어. 왜 그렇게 바라보니? 너랑은 끝났다고 멍청한 놈 시어머니를 생각해서라도 이혼하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너의 행동은 생각도 없이 말이야. 이제 이혼 서류가 확실히 정리되었다고 전하고 난 뒤 그 놈의 표정이 정말 볼만했어. 잠깐만, 왜 나를 회사에서 막말로 상하나? 내 얼굴에 회사 이름을 씌워다닌 것 뭔 일이었어? 그 녀석이 있는 회사는 청렴하고 따뜻한 이미지를 갖춘 회사였는데 회사 영업사원이었던 내 남편의 행동으로 인해 그 이미지가 훼손되었어. 회사는 오히려 명예를 지키기 위해 그 놈을 고소했지. 너 이혼하는 게 정말로 잘못했어. 그 놈은 진짜 쓰레기야. 어떤 짓이나 다 해대고 다닌 놈이야. 노답이 언제 했을까? 너 정말 그 새끼랑 이혼해서 잘한 것이야. 아이고, 누가 말했어? 너 진짜 인생 망쳐먹을 거야? 이런 사람들은 아무도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해. 아, 쟤들이 우리 가족들을 만나서 그렇게 돈 문제로 오가며 싸우는 거야? 아, 참 지저분하다. 더럽다. 그리고 그 사람과 이혼 과정을 겪으면서 알게 된 사실이 더 있었어. 그 놈이 시어머니의 재산을 탐내었던 이유가 있었어. 그 사람은 내가 모르는 새에 돈 문제로 손을 대고 그렇게 돈을 쓴 거였대. 빛은 빛을 만들었고 그 사람은 만들어낸 빛을 감당하지 못하게 됐어. 누가 아니래 어디서 확인되지 않는 얘기를 듣고 와서. 아 참, 그런 행동이지. 나는 아직도 그때의 상황이 꿈에 계속 나와. 그게 너무 힘들어. 우리 어머니와 언니들도 알다시피 착한 분이었는데 나는 그게 너무 마음이 안 좋아. 생각하면 우리도 마음이 안 좋지. 얼마나 힘들었을까? 아휴, 계속 병원에 계시다니 마음이 좋을 리가 없어. 그래도 재판 결과가 나오면 그 자식 어떻게든 죄를 받을 거야. 너와 내 아이만을 생각해서 받아야지. 만약 신이 있다면
그런 사람은 결코 가만두어선 안 되는 거야. 시어머니의 재산을 듣고 눈이 돌아가 그토록 폐륜을 저질렀던 그놈, 우리 가족들은 그의 재판 결과를 기다렸어. 전화에 나쁜 짓을 저질렀던 그 사람이 꼭 죄를 받는 것을 바랐어. 그리고 재판 당일, 긴 재판 끝에 그 사람이 유죄를 선고받았어. 그리고 그날 어머니는 떠나셨어. 어머니, 그 많이 힘들었다가 가신 거야? 어머니. 나는 어머니를 혼자 두고 우리 엄마가 계셔서 미안해요. 어머니를 모시고 같이 남원에 간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니의 잘못이 아니에요. 아가의 잘못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10년 넘게 내 고향 어머니처럼 돌봐주고 있어서 정말 감사해. 내 시어머니도 그런 생각을 할 거야. 아이야, 울지 말고 의지 말고. 내가 잘못 키웠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어. 어차피 이혼을 한 상태였지만 시어머니의 장례에는 꼭 참석했어. 친척들도 모두 조문을 했는데 친정 어머니는 건강 이유로 못 왔지만 시어멜리를 보내는 날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을까? 엊그제 시어멜리가 꿈에 나타나셔서 머리를 말려달라고 하셨어. 머리가 젖어서 말려달라고 하는데 어찌할 바를 모르겠었어. 그래서 그 꿈이 끝날 때까지 시어멜리의 머리를 말려주었네. 아이고, 정말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시어머니의 묘에 물이 찼다는 게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안 돼요. 제 이야기의 결말은 아직은 열려있지만 끝은 언젠가는 도착할 거라 믿어요. 요즘에는 참 다양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발전하는 사회에서 이야기는 끝도 없이 펼쳐질 거예요. 몸에 나타나는 거 결말 말이에요. 여러분도 여러분이 원하는 이야기의 결말이 있을까요? 저는 네. 그래서 오늘 나의 이야기를 나름의 해피엔딩과 열린 결말로 지어주고자 합니다. 너의 거해하시 작은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